주말범이에요. 민영아, 얘들아, 여기까지 시간은 끝났고요. 제가 요즘에 정시반, 수시반 이렇게 수업을 다 병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많이 보여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둘까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6월 4일에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어느 부분이 어려워질 거냐면 첫 문장의 독해 난이도가 되게 높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문장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이 구간을 날리고 있는데 이 느낌이 스스로 들 거거든요. 근데 첫 문장에서 그렇게 못 잡는 부분들이 생겨버리면 이게 6월 모고 때는 엄청 우리한테 방해 요소가 될 거야.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연습을 할 때는 내가 첫 문장은 제대로 잡아야지, 완벽하게 해석해야지,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요 기준 하나만 잡자, 이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첫 문장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할 때니까 거기 맞춰서 가보자고요. 자, 채점합니다. 갈게. 자, 23강부터 보자. 자, 1번에 4번이고요. 예스. 자, 2번에 5번이었습니다. 3번에는 4번이 정답이었고요. 좋아요. 오늘 1번, 3번 지문 다 내용 너무 좋습니다. 자, 24강 넘어가서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5번이 답이었습니다. 굿. 3번에 4번이 답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틀린 것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3강부터 다시 돌아와서 틀린 거 번쩍번쩍. 자, 1번 틀렸습니다. 손 번쩍 1번. 굿잡. 3번 틀렸습니다. 손 번쩍. 3번. 알겠습니다. 24강도 한번 가볼게요. 24강. 자, 1번 틀렸습니다. 손 번쩍. 2번 틀렸습니다. 2번. 조금 더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3강에 3번 지문 먼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3번을 좀 잡아볼게요. 지문 내용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형광펜 단서를 좀 치고 시작할게, 얘는. 하고 정답은 4번. 그래서 내가 분홍 색깔 저 분필을 까먹고 구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보라색은 분홍색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맞춰주시고. 자, 선생님 그럼 이 글에 우리 똑같이 잡아갑시다. 토픽 잡아갈 거고요. 로직 잡아갑니다. 로직 잡아갑니다. 토픽 불러드릴게요. 내용 어렵습니다. 자, 평형 상태가 어려운 자연계. 한 번 더. 평형 상태가 어려운 자연계. 봄쌤 여기서 평형 상태라는 게 뭡니까? 지원아 턱 괴지 말고 봐 이제. 자, equilibrium 얘가 무슨 상태? 평형 상태. 이렇게 여기서 번역을 할 거고요. 쌤 이 글에 사용된 로직은 뭡니까?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던 오늘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통념과 반박의 구조로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쓰자. 쌤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문제는 어휘 추론이거든요. 자, 자네들이 어휘 추론 유형을 공부할 때 생각해줘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읽을 때부터 얘가 뭘 주제로 하는 글이지? 라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 돼. 은수야 책상 약간 옆으로 빼도 된다. 주제 정확히 잡으세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잖아. 선지들이. 그죠? 이 선지를 반대 개념은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푸는 게 좋아. 키워드 다시. 어휘 추론 문제 풀 때는 주제 먼저 잡은 다음에 무슨 개념 생각하면서? 반대 개념 생각하면서. 자, 말 한 번 뱉으면 집중이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뭐 잡으면서? 그러면서 반대 개념 이렇게 잡아가보자고요. 됐지요? 그러면 주제를 잘 잡아야 되니까 어느 문장이 제일 중요해? 첫 문장 읽어가보자. 자, the drive toward equilibrium까지 나왔습니다. drive는 추진력.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향해서 가는 힘이 있는데 이거고, 야,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minimum,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를 내가 equilibrium이라고 표현을 할게. 자, 근데 이 에너지 상태는 where there is no further, 이후에 tendency to change, 변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첫 문장 내용 좀 어렵거든요. 평형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추진력은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of 뭐에서요? 화학과 물리학 안에서요.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럼 쌤 우리 오늘 연습하기로 한 게 첫 문장 잡는 거였거든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equilibrium이라는 평형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밑에 여백에다가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왼쪽이나. 자, 그리고 이 평형 상태하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더 이상 뭘 하지 않는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 상태. 이게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다음 거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물체라는 구체적인 소재를 얘기하고 있어. 그 약간 무슨 느낌이 들어? 예시 아닐까?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또 구체적 소재를 들어. 그럼 뭘까? 예시 아닐까? 그러면 평형 상태라는 것에 대한 예시 1번과 예시 2번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첫 번째 예시도 보니까 야, 물체가 떨어지고 있을 때 얘는 come to rest, 직역하면 뭐야? rest는 쉴 거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쉰다는 건 더 이상 떨어지지 뭐 할 거야? 않을 거야. 그 말은 뭐야? 더 이상 변화하지 뭐 할 거야? 않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닐까? 어디서는 변화하지 않을 거냐면 에너지 상태가 가장 낮을 때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거.
그럼 떨어지는 물체도 언젠가 멈출 거고요.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proceed, 진행되면서 to completion,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where, 그 완성된 곳에서는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맞춰봐.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 no further reaction occur 이라고 나왔네. 더 이상의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건 또다시 말 바꾸면 뭐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됐죠? 쌤, 그 다음에 쌤이 밑줄 친 게 while이거든요. 자, 그럼 적어 갑시다. 우리 실전 감각 높이시다. 자, while 나왔으니까 A, B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또 뭐가 되겠네? B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맞춰서 읽어가 볼게. 자, this driving force, 바로 이러한 추진력은요, is manifest,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어디에요? Everywhere, 모든 곳에 존재해요. Natural system에서도 존재하고요. Even when they are at a state까지 묶어주겠습니다. 자, 걔네들이 안정된 상태일 때도 있어요. 요렇게 한 번만 묶을까? 요렇게 한 번 닫고 요렇게 한 번 닫아줄게. 중간에 더 닫았거든?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헷갈릴 수 있는데 while 앞에서 이렇게 꺽쇠를 열어보세요. 열어서 얘가 여기 나오는 컴마까지 닫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괜찮니? 그럼 다시 야, 그렇지만 자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 얘네들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are usually far from, 거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지 far from, 맞아 아니야? 아닐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네모 박스 한번 쳐보자. 쌤, far from 이라는 표현은 부정을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연계는 평형 상태가 절대 아니야,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들 여기서 첫 문장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걸 한번 밝힐 건데 저기 정리한 거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첫 문장 읽었을 때 얻은 정보가 평형 상태야. 그럼 뭐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지? 변화. 대답해봐. 뭐가 일어나면 안 돼?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연계는 늘 뭐가 발생하는 구간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 자연 상태는 항상 변화하는 거야. 이 정보가 추론이 되거든. 그럼 거기 맞춰서 또 봐. 자, at equilibrium이야. 그럼 쌤, 얘는 평형 상태인 거죠. 그럼 평형 상태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property such as temperature and pressure 이런 거와 같은 여러 특징들이 are constant, 일관될 거야. 이 말 왜 나오는지 알겠어? 쌤, 여기서 일관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란 말이야. 계속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또 봐봐. 그리고 그 시스템은 고립되어 있어. 그 얘들아, 우리 이거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 쌤 봐봐. 고립되어 있어 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뒤에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죠? 그럼 다시 시스템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외부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대답해줘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값이 변화할까 변화하지 않을까? 변화하지 않아요. 이거랑 계속 똑같은 말인 거지. 그런데 다음 문장 네모 박스 that, 야, 그런 건 말이야, is not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라고 볼 수가 없어. 또 이 말 했는데? 그치, 네모 박스. 그럼 쌤, 결국 자연 세계에서는 무슨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야?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반대말이 돼야 되겠지? 결국 얘랑 얘랑은 서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겠구나. 그럼 왼쪽에 더 적어봐. 항상 변화합니다 라는 말은 바꾸면 민영아,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와 이렇게가 다 같은 말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지. 괜찮죠? 맞아요. 더 갑니다.
One of the benefit.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야. 한 가지 이점이 있는데 실험실에서 경험하는 것에 한 가지 이점이 있어.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꺽쇠를 치고 별표를 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자연계라는 것과 평형상태 이것만 얘기했거든요. 실험실이라는 말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쌤 지금 실험실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면 얘는 자연계로 분류해야 될까? 평형으로 분류해야 될까를 잡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그럼 실험실이면 자연적 상태야? 인위적인 상태야? 인위적인 상태네? 그럼 자연계라고 할 수는 없네? 그럼 얘는 뭐를 만들려고 하는 상태라고 봐야 될까? 평형을 만들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죠? 맞아요. 평형을 만들려는, 내가 이렇게 말을 풀어볼게. 인위적인 공간일 것 같아. 요거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 실험실 상황이 이득이 되는 건 when? 바로 이럴 때라고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말이야, 실제로 평형 상태에서 특징들을 측정해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말이야. 역시나 평형 상태. 그랬을 때 it becomes evident that 대절이야는 분명해져. 자, 여기까지 왔어? 쌤, 제가 필기가 약간 복잡해 보여서요. 여기다 잠깐만 빼볼게요. 쌤, 지금 3번 선지에는 evident라는 단어가 나왔어. 얘들 evident는 뜻이 분명한 거야, 모호한 거야? 분명한 거지. 그러면 이 단어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앞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야 돼?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어야 돼? 같은 말이어야 되지. 아, 앞과 뒤의 내용이 무엇을 이루어야 에비던트가 가능하겠구나. 순접을 이루어야 가능하겠구나. 이 말이 이해되죠? 선생님, 그러면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무슨 말이었냐면 저거 가보자. 앞에서 얘기했던 건 자연계는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이 말이랑 뒤에 이어지는 말이 같은지를 확인했었어야 됐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뒤에 더 가볼게. 자, 대절이야 읽어본다. Controlling the condition for such perfection. 야, 그렇게 완벽하게까지 컨디션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To appear. 그게 드러나도록.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게 is very difficult indeed. 정말로 difficult. 뭐 하더라? 어렵더라. 꺽쇠를 묶는다. 컨트롤링 하려고 하는 시도가 difficult. 인위적인 실험실에서도 difficult. 어려워, 쉬워? 어렵네? 이 말 한 거죠. 그럼 쌤,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무슨 상태는 쉽게 되지가 않는 거구나. 평형 상태는 쉬운 게 아니구나. 여기다 한 번 더 쓸 거야. 뒤에 나오는 내용, 평형 상태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두 가지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확인되니까 evident라는 단어는 오케이인 거네.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고. 아마 여기서 많이 들렸을걸? 됐죠? 다음 거 더 갑니다. 야, 그러니까 자연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요. 지금 주어가 실험실 말하고 있어요? 자연 말하고 있어요? 대답 안 하네? 뭐 말하고 있어? 자연? 그럼 떠올려봐. 평형은 돼, 안 돼? 안 돼. 늘 바뀌는 거야, 고정된 거야? 바뀌는 거야? 외부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야? 그럼 그 말 똑같이 나와야 돼. 근데 뒤에 보니까 동글뱅이, 별표, 빈칸 앞에 무슨 어구 있어? 부정어구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지. 답이라는 신호가 빵빵 온다? 그리고 뒤에 5번 선지를 보니까 inseparable이야. 자, inseparable 하면 분리될 수 없는 이라는 거니까 의존한다라는 건데? 그치? 쌤, 의존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언가에 뭘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가 맞지만 앞에 무슨 어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어구. 그러니 같은 말 들어가 반대말 들어가? 반대말 써야 되겠죠? 그러니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 얘기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결국 여기 답을 얘가 맞겠구나 이렇게 골라넣었으면 되고 마지막 것까지 연습할 테니까 쌤 봐봐. 자, 여기다 밑줄 쳐봐. matter, 물질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밑줄. 민영아. 온도나 압박과 같은 성질들은 밑줄 계속해서 바뀝니다. 다음 문장 봐. 자연적인 현상은 정적인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but 오히려 밑줄 모든 단계에서 movement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에 밑줄 친 거 다 묶어보겠습니다. 결국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하나네. 자연계는 뭘 이룰 수가 없어요? 평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치? 끝.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내가 계속 첫 문장을 강조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좀 기억을 해주고 하나만 더 가보자. 오늘 많이 졸리죠? 자, 힘내봐요. 1번 지문으로 넘어오세요. 1번 갈 거예요. 1번. 자, 이번에 내가 판서 없이 돌아다닙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렇죠. 토픽 잡고 로직 잡습니다. 자, 얘도 지문 좋아. 소재 좋아. 가볼게. 자, 토픽은요. 생물학에서 풍요의 역설. 1번 지문. 생물학에서 풍요의 역설. 그럼 얘들아, 역설이란 단어는 우리가 수능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 나 봐봐. 풍요로워. 이 단어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근데 역설이 있다는 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풍요로움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말하겠구나. 캐치되고요. 자, 로직 내려갑니다. 마찬가지 로직도 통념과 반박입니다. 힘내보자. 그죠? 제대로 쓰세요. 가요. 자, 첫 문장부터 읽어가볼게. There is a problem from biology. 생물학에서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바로 paradox of enrichment다. 야, enrichment가 뜻이 뭐야, 가들? 풍요로움. paradox 하면 역설. 자, 여기다 네모 박스 치고 간다. The paradox of enrichment. 이게 이 글의 중심 소재구나.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밑에 글을 읽을 때는 풍요로움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요거 찾으러 가면 되겠네? 이해되면 끊어. 예스. 다음 문장 읽어요. Intuitively. 형광등. 그렇지. 빠딱빠딱 움직여. 얘들아, 이건 뜻이 뭐지? Intuitively 하면? 본능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그럼 얘들아, 직관적으로라고 하는 건 생각을 오래 한 거야? 바로 드는 생각이야? 바로 드는 생각이죠? intuitively 위에다가 통념이라고 적어. 무조건 이렇게만 보면 돼. 그럼 쌤, 통념 나왔으니까 반박 나와야 되죠? 그럼 반박의 부위가 어디일까? 손으로 짚어봐요. 어느 부분? 무슨 화났어요? 반박이 어디죠? yet으로 시작하죠. 그 문장 전체 형광펜. Yet, in fact, sometimes the opposite happen. 형광펜. 그대로 가자. 형광펜 계속. 한 줄 내려오니까 연결사 뭐 보여? For example, 그치? 그리고 예시를 정리해주는 듯한 뉘앙스가 어느 문장인지 또 손으로 짚어봐. 오, 지우 잡은 것 같아. This example shows that 에다가 형광펜. 거기서 밑으로 두 줄 내려와서 오른쪽에 The paradox of enrichment shows that 형광펜. 자, 쌤 그럼 글 흐름을 한번 봅시다. 첫 문장에서는 풍요로움의 역설이 있어. 도입부. 첫 문장은 뭐라고? 도입부죠. 소재 던져주고. 다음 문장에서는 intuitively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얘기해 줄 거고? 통념. yet 부분에서 뭐 할 거고? 반박. 그럼 for example은 통념의 예시예요? 반박의 예시예요? 대답? 반박의 예시가 되죠. 도현아 계속 적어. 다음에 나오는 This example shows that. 자, 이런 예시는 이걸 보여줍니다. 얘들아, show라는 동사는 결론을 말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 그럼 이 문장부터 예시의 결론이겠죠. 그럼 마지막에 형광펜이 enrichment paradox도 보여줘요. 또 show 나왔네? 그럼 최종 결론이겠지. 글은 이렇게 이어지네. 가능한가? 그럼 빠르게 가보자. 얘는 많이 맞췄으니까.
intuitively부터 다시 갑니다. 보자. 야, 본능적으로 one would think that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건데 a population of a predator 포식자의 개체는 would tend to do better. 자, better에다 플러스 좋을 거야. if 만약에 the amount of food available to each prey 그것의 먹잇감에게 이용 가능한 음식의 양이 were to increase 뭐 한다면? 증가한다면 increase의 화살표 윗방향.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봐. 내가 포식자야. 그럼 내가 잡아먹는 먹잇감이 있을 거야. 요 먹잇감이 먹는 먹이가 뭐해지면 increase 하면 포식자한테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왜 그러겠어? 내 먹잇감의 개체수도 뭐 할 테니까? 늘어날 테니까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다음 거 더 봅니다. More food for the prey. 먹잇감한테 음식이 많다는 건 means that 의미합니다. More prey, 더 많은 먹잇감을 is available to the predator. 포식자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면 끄덕. And 그러므로 hence the predator population, 포식자의 개체 수는 should expand as well. 또한 뭐 할 겁니다? 증가할 겁니다. 화살표 윗방향. 그럼 나봐. 자, 우리의 통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먹잇감이 많아지면 누구도 좋다. 포식자도 좋다. 간단히 정리해놓자. 통념, 먹잇감 증가, 화살표, 포식자 플러스 잡히죠. 통념에다가 먹잇감 증가, 화살표, 포식자 플러스 잡히죠. Yet, 하지만 때때로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the opposite happen 옆에다가 쓰면 되겠는데 먹잇감 증가 똑같을 거야. 근데 화살표 포식자에게 어때 버릴까? 마이너스 되겠죠. 다음 문장 읽을게요. An increase in the food available to rabbit. rabbit한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증가하면 예를 들면 in a given area, 특정 지역에서 might lead to 무슨 결과로 이어지냐면 overabundance of rabbit. 토끼가 과다하게 많아집니다. 키워드 뭐 잡을까요? overabundance 밑줄. 또 다음 문장 할게. And 그러다 보니까 increase the population of its predator. 토끼의 포식자의 개체 수도 increase 뭐합니다? 증가합니다. 더 읽을게. 즉 예를 들면 늑대 같은 애들이요. until 뭐 할 때까지 증가하냐면 population of all 늑대의 개체 수가 becomes 돼버리는데 밑줄 unsustainably large and destabilized 전체 밑줄. 아까 밑줄 쳤던 overabundance 있죠? 걔를 지금 거의 화살표로 연결합시다. 자, 그럼 이제 쌤 봐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예시에서 무슨 말 했나 생각해보자. 먹잇감의 먹이가 많아지면 먹잇감의 개체수가 뭐해지니까? 과다하게 많아져요. 그럼 포식자의 개체수도 어때져요? 많아져요. 근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요?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destabilized 어떤 형태까지 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까지 간단다. 내용 쉽네. 다음 거 더 읽을게. So, 그러므로 more food for the rabbit. 토끼한테 음식이 많다는 건 can actually pose a threat. 늑대의 개체수의 threat. 뭘 제한한다? 위협을 제기한다. 밑줄 친 한 단어는 뭡니까? threat. 위협을 제기한다. 왜 밑줄 치는지 다 알겠니? 예시 정리할게. 자, 이러한 예시는 대절이야를 보여줍니다. Our ordinary intuition, 우리의 보통의 직관. 그럼 이 보통의 직관은 먹잇감이 많아지면 포식자도 뿔마 플러스 그거겠죠? 근데 이게요, 다음 줄 그대로 내려와요. is flowed 밑줄 칩시다. 뭐가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쉽죠? 다음 문장 또 읽어볼 거야. More is not always more. 에다 네모 박스 전체. more is not always more에다가 박스 전체. 공부하는 거니까 더 읽을게. The paradox of enrichment shows that으로 넘어가. Our intuition about abundance and enrichment, 풍요로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라고 하는 게 do not always conform, 항상 따르지는 않더라. observable fact, 우리가 관찰 가능한 사실들에 항상 따르진 않더라.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네모박스 전체 not always conform to observable fact까지 네모박스 전체.
자, 이거 하나만 어려운데 좀 가보자. 밑에 얘는 여백이 많죠. 거기다가 네모 박스를 친 어구가 지금 총 몇 개지? 3개죠. 맞나요? 그럼 퀘스천을 하나만 달아봅시다. 체크한 네모 박스들의 공통적 함의가 뭐냐라고 한번 달아보자. 자, 그럼 다시 질문 올라가 볼까? 첫 번째는 paradox of enrichment였거든. 두 번째는 more is not always more이었고, 마지막은 not always conform to blah blah였어. 자, 그럼 얘네 세 가지의 공통적 의미는 뭐야? 먹잇감의 먹이가 많아지더라도 포식자에게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 말을 함의하고 있겠죠? 야, 이거 이해되면 우리 독해 실력 늘고 가는 거고, 하나만 더 연습할게. 다시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observable fact가 마지막에 나와 있지? 거기다가 따로 물결 쳐서 빼볼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찰 가능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많을수록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많을수록 좋다. 맞지? 근데 늘 거기에 conform to, 순응하는 건 아니더라 까지의 어구를 묶었을 때가 많더라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쌤이 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너무 졸거든요? 너무 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분 쉬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10분 쉴 테니까 리프레시 좀 하세요.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면 쌤한테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그걸 끄면 이게 너무 공기가 탁해지거든? 자리를 일로 오거나 해라. 거기가 추워. come here, 쪼무레기들. 예스, 예스. 얘들아, 졸리면 일로 나와. 아이스크림 먹고 와, 과자나. 그래, 거기 앉아. 그래야 졸면 내가 치기라도 하죠. 그래. 설명 드릴 땐 앉았어? 이거 졸음 버튼이라니까 왜 안 고치냐, 이 습관을 자꾸. 이것도 슬슬 타는데 이거 안 짰어요.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좀 알았어. 나 진짜 나 그래서 아니 어쨌든 이거 하면 되잖아. 최대한 먼저
왜 늦었어요 오늘? 낮잠. 은수야 앞으로 나오지 그래? 아 근데 싫어요? 두이는? 코폰 부자야? 여기 머리 자르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응. 아 두이 오빠야? 두빠. 아우 지문 4번째 거 좋은데 타이머 재고 있어? 아, 꺼졌어요. 하면서 해. 그래야 너도 했다 끊었다 할 수 있지. 알겠지? 계속 이렇게 조금만 하자. 교육이념 쓰는데 아디다스 조지 왜 입었니?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학교에 대한 축하해. 너무 어떻게 학교에 예정돼서 참여해주냐? 아니 만약에 쉬는 날이 있으면 내일 쉬는 날이 있으면 잘 차려입고 내일 좀 재밌어. 마스터는 내일 재밌는데 쌤들 기준에 재밌는 거겠지.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가 얼마나 사고 싶어졌어? 자수 많이 했어. 몇 시에요? 나 그거 전에는 하려고 할 거 다 밀어놨는데 오늘은 아이디어 밀어놨어요. 같이. 머리국수 어떻게 쓰지? 쉴까? 내가 다 썼는데 무역분도 느낄 수가 없어. 나 머리통도 캠핑 후기 지금 좋았던 거 아쉬웠던 내일 좋았거든요. 자 뽑았으면 문제 있었을 것 같아. 잠옷을 입는 거 아쉬웠잖아. 좋았던 거 재밌었다. 아쉬웠다. 솔직히 나 이 사람만 입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이름까지 까는데. 좀 불편한 사람이 많았어. 그럼 이제 저기 친구가 두이야. 아니, 두빠가 입에 딱딱 붙지 않냐? 근데 깜짝 놀랐네. 두빠 괜찮지? 제가 막내인데 왜 야 소정아 정은아 니네 지금 시험 범위가 여기 있게 다 안 들어가잖아 5월 수업 범위가. 그래서 그 파트 1 했던 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알아서 그 진도에 학교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선생님 수업 영상 다시 한 번씩 봐놔. 알겠지? 끄덕끄덕만 할 거지. 행위로 옮기지 않을 거지. 해 진짜. 아 진짜 너였으면 참 너였으면 안 찼잖아. 그걸 집에 있었으면 너 집에 있는 거 없었어? 나 할인 하나 있는데. 야 불간냉면. 뭐야 당면 와 여기 그 자극 그냥 먹어 그러면.
아니야, 나뭐 찍어서 보내서 많이 땡겨? 많이 땡겨? 그럼 너의 똑같이 생긴 거를 그럼 저거 보내줘. 영업 시간 잠깐 제한을 해볼까? 월경이 오늘 안 졸고 잘하네. 이게 기복이 있는 건 뭐 때문이야? 자고 올 때, 안 자고 올 때 이거야? 맞아? 아닌데요. 니 맨날 졸 때 있는데요. 앞으로 갔다 오면 좀 많이 피곤해요. 아 그래? 오늘은 학교 빨리 끝나서? 그래 이렇게 생뚱생뚱 해야 된다고 수업 들을 텐데 아시겠죠? 야 여경아 너는 국영수 다 보내라 사진 다시 보내. 보내. 아, 너 1학년 때부터 내가 봤잖아. 보내야지. 보내야지. 너 얼른 진짜 커리어 로우 찍었어. 진짜 이런 다 샀나? 어떡하면 진짜 기말 때 진짜 모든 과목을 다 알겠지? 할 말이 없지? 아 어려워. 참 말이 돼 우리가? 진짜 마지막이잖아 이제. 그치? 빨리 부스팅 되는 것만 있지 마. 어차피 5월 모고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수특 앞에 나갔던 범위 있지. 다시 영상 들어.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맞춰서. 그러고 육모 나오면 육모까지 같이 진행. 너 지난번에 구도 테스트 따라오는 거 평상시보다도 느렸어. 그 말은 네가 미리 공부 시작 안 했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10시) 나랑 약속이잖아. 네가 늦었으니까 시간 맞춰서 10시까지는 해야지. 알았지? 자, 그럼 일어나실까요? 예, 가보겠습니다. 주혜씨, 주혜씨, 일어나겠습니다. 예, 앞에 마가 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세요. 예,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일어나세요. 상체를 빻았다. 자, 얘들아, 약속해야 될 게 있어. 해석여고 있죠? 청량고 있죠? 면목고 있죠? 파트 1에서 시험 범위 어디 들어가는지도 기말 이미 나왔잖아. 그거를
6월 1일부터 우리 구두 테스트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때 가서 막 다시 보려고 하면 너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3월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학교에서 진도 나갔잖아. 복습으로 쌤 거 영상 한 번만 다시 들어. 봄 노트를 다시 읽는 것도 괜찮은데 아마 기억이 안 나는 지문이 꽤나 있을 거야. 다시 들어놔야 돼. 그래야 6월달 3, 4주 동안 다 커버가 가능하다. 알겠죠? 거기까지 여러분한테 맡길게. 다 있으니까. 좋아. 자, 이번에는 142쪽 넘겨요. 두 지문 다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읽어갑시다. 여러분,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뭡니까? 첫 문장 꽉 잡기. 알겠죠? 첫 문장 꽉 잡기. 자, 맞춰서 1번의 토픽과 로직 먼저 부르겠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워서 얘는 적어 드릴게요. 말이 좀 어렵죠? 로직은 요렇게. 자, 그러면 형광펜 칠 거 먼저 잡아드리면 이거랑 이 문장을 잡겠습니다. 야, 성은아, 에즈웰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 네. 에즈웰 해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또한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라. 야, A가 아니라 B야. 이제 이러면 무슨 얘기할 거란 얘기야? B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A도 있지만 또한 B도 있어. 그럼 A, B 중에 B만 강조하는 거야? 둘 다 얘기하겠다는 거야? 둘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aswel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aswell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옆에 지문의 앞과 지금 aswell을 기점으로 앞과 뒤라고 표현을 할게. 자, 이 앞, 뒤를 종합한 주제를 찾아주는 게 중요할 거다. 이 메시지를 하나 던질게. as well. 그러면 쌤 이 문장에서는요 조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첫 문장이 그닥 길지가 않은데 다음에 이어지는 멘트가 대부분의 세상 문화에서는 이렇게 예시적인 표현이 들어가요. 자, 예시로 뒷받침을 받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얘가 100% 무엇이다? 주제다. 그럼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자. 민영아 뒤로 나가도 돼 중간에. 자, 읽어볼게. 7번 봐봐. 자, 스포츠는 리플렉트 뭐한다? 보여준다. 맞죠? 뭘 보여주냐면요. 일반적인 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보여준다. 그럼 쌤 우리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 자, 이 지문의 주제가 뭘까? 적어보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 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스포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구나. 화살표 흐름 주위에서 잡았으니까 다음 거부터 읽어가보자. 야,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말이야 winning하고 success 하는 거야. 그럼 그냥 한 단어로 성공. 내가 이겼어. 스포츠에서 내가 이기는 것 자체가 are highly valued, 굉장히 소중한 성격이야. 굉장히 가치 있는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는 기능을 할 것인데 뭐로서 기능을 할 거냐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야. 즉 승자 독식의 철학의 exemplar 뭐가 되는 거냐면 표본이 된다 이 말이야. 좀 더 쌤 표본이 된다 이 말은요 모범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쌤 결국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라는 examplar of는요. 동사로서 썼을 때는 reflect와 완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앞문장, 뒷문장 말하는 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네요. 여기까지 확인되면 끄덕 보여주세요. 예, 다음 문장 바로 갑니다. 자, 바로 이러한 만연한 태도는 종종 뭐로 이어지냐면 그럼 쌤 우리 잡고 가자. 여기서 말하는 자 이런 만연한 태도라고 하는 건 승리가 굉장히 좋은 거야 라는 스포츠에 반영된 문화적 가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lead to 뭐로 이어지냐면 엘리티즘, 뭐 레이시즘, 블라블라 겁나 길어요. 눈으로 그냥 다 올 건데 얼라 쌤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마지막 deviant behavior 이것만 볼까요? 여러분들 deviant 하면 벗어난 이 표현이야. 그래서 일탈의라는 뜻이고 그럼 마지막에 일탈 행위로 끝나는 거 보니까 좋은 결과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적인 결과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적인 걸 말하는구나. 쌤 근데 다음 문장이 하지만이라고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고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묶어보자. 그 다음 부분을 묶었을 때 옆으로 빼면 결국 주제에 대한 맨 처음에 말하는 부분은 부정적 측면도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이 부정적 측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승리를 선호하는 문화의 가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적인 행위도 하게 된다. 이런 말이구나. 이해되나요? 응. 맞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든 난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보자. However, 하지만 말이야, the true spirit of sport, 그 스포츠의 진정한 영혼이라고 하는 건 often reveal itself,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해 as well, 뭐? 또한. 그러면 무슨 측면도 있는 게 맞지만 부정적 측면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측면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 긍정적 측면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 쌤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 묶어보면 부정적 측면과 반대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그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을 땐 나 봐봐. 긍정만 말해야 돼? 부정만 말해야 돼? 둘 다 종합한 걸 찾아야 돼. 둘 다 종합한 거. 그게 에즈웰이 말하는 거라고. 더 갈게요. 자, the notion of cooperation. 그러니까 협력, teamwork, fair play, sportsmanship, hard work, dedication, reaching to achieve personal excellence, obedience to rule, 계속 따라와. commitment and loyalty. 이렇게 나와. 주희야 봐봐. 앞에 나오는 the notions. 얘가 주어였고요. 자 봅시다. 문법은 잘 보세요. of 이하에 나오는 거 모두 다 칩니다. 그러니 뒤에 나오는 라고 하는 게 동사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육모였다면 이 부분 읽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좋은 거 얘기하는구나 넘어오다가 그 개념들은요 또한 드러냅니다. 뭐를요? 사회의 가치를 드러내죠. 됐습니까? 드러내면서요. And that is. 그리고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할 거냐면요. Perhaps 아마도 primary reason 아주 주된 원인이 될 거예요. 누가 뭐하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이렇게 좋아하는 주된 원인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기해서 질문 한번 해볼게.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승자 독식이라는 가치 때문인 거야? 스포츠의 긍정적 측면인 거야? 긍정적 측면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보자. 공부할 거니까 despite 비록이라고 얘기하네요. 쌤 그럼 얘 보고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거 despite A, B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as well을 가지고 전환을 했기 때문에 A도 있고 뭐도 있는 겁니다. B도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럼 A 자리에는 스포츠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B 자리에 스포츠에는 무슨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요 얘기 하겠죠, 뻔하게. 자, 맞춰서 빨리 읽어버리자. 야, 그러니까 매우 publicize, 공공연히 제시되는 부정적인 스포츠의 이야기 말이야. 역시 나오네.
이 부정적인 스포츠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대중 매체들에 의해서 sensationalize, 아주 말이 많이 되는 거죠. 가십거리가 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해서요. 물론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이 부정적 측면이 앞에 나왔던 부정적 측면, 즉 승리를 선호하는 가치가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there are far more, 훨씬 더 positive한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나오고 있죠? positive한 건 뭔데요? which 결국 이게 help to justify that, 대절이야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뭘 정당화할 거냐면 스포츠에는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어, 긍정적인 것도 있어. 긍정적인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더 봐. 우리가 좋아하는 팀이나 운동선수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거잖아. 이건 말이죠. is not 뭐가 아니냐면 wasted endeavor, 그냥 의미 없는 노력이 아니라는 걸 정당화해 줄 거예요. 선생님, 의미 없는 노력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스포츠의 긍정적 측면을 서포트,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하려고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잖아. 선지라니까? 육모 때 정말 선지속어가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수업할 때는 아니지가 아니라 옆에 원리를 써주고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자, 1번부터 봐봐. 책으로 봐. 자, 1번 보니까 reason, 이유, 전문 운동선수가 드러그에 중독되는 이유. 자, 그럼 뭐가 틀렸죠? 드러그에 X 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른쪽에다 써보세요. 부정적 측면의 소재 반복이지. 1번 옆에다 쓰는 거야, 도현아. 부정적 측면의 소재 반복 오답인 거죠?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다음은 그냥 X 치자고요. 분명히 나와요. 2번도 봐볼까요? Societal perception, 사회적 인식인데 스포츠맨십과 fair play. 이거 있던 단어인 것 같은데 어느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그럼 2번도 바꿔서 표현하면 긍정적 측면의 소재를 반복했네요. 뻔하다니까 진짜. 내가 끝까지 이렇게 분석할게요. 5월은. 3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는, 자, 데몬스트레이션에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여러분들 이 데몬스트레이션이랑 똑같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을 건데 그게 하나, 여기 나왔던 뭐? 이그젬플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사로 표현하면 뭐? 리플렉트랑 똑같아요.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demonstration, example, reflect.